안녕하세요. 사연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집.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가 된 울산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남편과 함께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생긴 아이였기에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축복과도 같았죠.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도 임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걱정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소중한 아이였기에 누구보다도 애지중지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희 부부의 전부였어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놀고, 아픈 것까지 모든 일에 온 신경을 쏟았죠. 아들이 잠시라도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감기 한번 심하게 걸렸을 때 밤새 옆에서 수발을 들며 울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당시 남편이 아이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업에 열정을 가지길 바랐고 실제로 아들은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항상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 아들이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술잔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자랑은 아니지만 제 아들은 키도 크고 몸도 탄탄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외모 칭찬을 아주 많이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고백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죠.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걱정이 컸어요.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컸던 아이거든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울산에 있던 아이가 서울에서 홀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어렵게 생기고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마워 저희 부부는 아이가 돈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고 학비, 식비, 생활비 등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저희 부부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0살에 취업할 때까지 저희는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주었어요. 남편은 항상 아들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내 앞길만 잘 생각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들은 정말 저희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간의 준비 끝에 국내 유명 자동차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저는 정말 눈물 나게 기뻤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던 저희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30살까지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 시간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던 순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또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들어간 만큼 또 저희 아들이 외모가 괜찮아 여기저기서 소개팅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수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뭣도 모르고 자란 아이인지라 괜히 불안해지는 거 있죠. 압니다. 이제 30줄 남자면 여자도 만나고 이것저것 해봐야 하는데 부모 마음이란 게 꼭 그렇게 먹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회사 동료들이 주선해준 자리나 지인들이 연결해준 소개팅을 종종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다고 당부의 말을 전해주기는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발 물러서서 아들의 연애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속으로는 응원하며 아들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은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들이 엄마 아빠 시간이 되면 만나고 있는 여자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조금 들뜬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은근 긴장이 되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아이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 있죠. 드디어 아들과의 약속 날, 저희는 서울에 도착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제 눈에는 단번에 아들보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구나 하는 생각에 일단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 역시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더군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여자친구가 앉아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여친의 나이를 공개하면서 저와 남편은 많이 놀랐죠. 그녀는 아들보다 무려 12살 연상 42세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대화가 많던 남편조차 무겁게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날의 식사는 아마 제가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딱딱한 대화만 간간히 오갔어요. 남편은 그래도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여자아이와 어찌저찌 이런저런 대화를 했지만 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한두 시간 흘렀을까요? 제 표정을 여자아이가 살피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여자아이가 서글서글 웃으면서 이제 아드님과 시간 보내시라고 일이 생겨 죄송하지만 자리를 떠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싫은 티를 내서 빠져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배웅하러 나갔고 저와 남편은 남겨진 자리에서 서로 말없이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애써 화제를 돌렸지만 속으로는 어쩌다 이렇게 큰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나이 많은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니 회사 선배가 아는 누나를 소개시켜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처음에는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외모가 결코 42살로 보이지 않았고 코드도 잘 맞아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30대 여자 같았어요. 물어보니까 매일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만 42살일 뿐이었지 정말 아들과 크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생기진 않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숙소로 돌아가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중요한 건 맞지만 꼭 나이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남녀가 만나서 서로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켜보자고 말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너 살 차이도 아니고 12살, 띠동갑이라고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말했지만 남편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후로도 계속 복잡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이 차이에 대한 저의 선입견과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그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여자친구의 직업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커피숍과 음식점 두 곳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커피숍과 음식점을 두 개나 운영한다니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란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속으로 혹시 이상한 곳에서 만난 여자는 아닐까 괜히 편견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남편은 제게 사업을 한다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일 테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잖아. 커피숍이든 음식점이든 장사 잘해서 자리를 잡았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지라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들이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한 걸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사실 나이만 빼면 여자는 참 괜찮았어요. 직업도 괜찮고 식사 자리에서 저희 부부에게 하는 행동도 참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잘한 사람이란 게 딱 티가 났어요. 수저를 직접 놔주고 하나하나 저희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말도 단어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괜찮았어요.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녀의 외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들이 처음 그녀를 데려왔을 때 아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첫인상 때문인지 나이 이야기를 듣고 더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정말 42살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맑고 탄력 있었고 몸매도 관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매일 헬스를 하고 주 2회씩 필라테스를 하고 주말마다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너무 젊어 보였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나이를 까먹게 했죠. 하지만 언제나 머릿속에는 아들과 띠동갑이라는 말이 안 떠오를 수 없더라고요. 키 아들과 12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괜찮아도 이 나이 차이는 도무지 쉽게 넘길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아들도 눈치챈 듯 했어요. 아들은 몇 번이고 엄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잘 맞아요. 나이가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면 신경도 안 쓰일 거예요 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띠동갑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엔 계속 설득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저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살림하고 일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들의 연애 문제로 스트레스를 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우리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아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 그냥 아들한테 맡기자고 이야기하며 저를 진정시켰죠. 결국 저는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다고 믿으며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연애를 지켜보며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와의 만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들만 가끔 집에 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도 여자친구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은 잘 지내? 라고 슬쩍 물어보면 아들은 네,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라며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1년은 어찌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줄어든 만큼 그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도 얻을 수 있었죠. 아들이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고 때때로 저희를 찾아와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을 보며 그저 그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그의 연애 문제에서 조금 멀어진 채 1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이 그렇게 크게 다친 적은 없었거든요. 무릎 십자인대와 반월판이라는 곳을 다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침착한 목소리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고 치료받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의 말 뒤로 들리는 병원 소음과 힘없는 목소리가 제 불안을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는 의사 소견도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거야. 아들이 사무직이니까 집에서 하면 됐지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울산에 살고 있었기에 당장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생업이 있어서 이것을 두고 아들에게 가야 하나 고민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걱정돼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입원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 안에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직접 식사와 물을 준비해주며 조용히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랑 커피숍을 하면 주말에 일을 해야 할 텐데 여기 와 있는 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아들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식당에 알바를 2명씩 더 고용해서
아들이 다 나을 때까지 일을 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얼마나 내 아들을 아끼면 그런 결정까지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녀의 나이에 대해 갖고 있었던 편견과 섣부른 판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지 12살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정작 그녀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헌신과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이 다쳐서 속상한 마음과 여자친구를 그냥 속으로 미워했었던 것 같다는 미안함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까지 아들을 위해 애써줄지는 몰랐다며 내가 그동안 너무 편견을 가지고 속상하게 행동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어요. 여자친구도 저를 토닥여주며 괜찮다고 웃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완전히 벽이 허무는 계기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바꿔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들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정말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과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들 간호를 해준다고 하니 안심이 됐어요. 병원 퇴원 후에는 아들 집에 상주하면서 직접 다 수발을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보통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출근했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직접 운전을 해서 아들을 회사에 데려다주고 본인은 다시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덕분에 아들은 무릎 회복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요즘 의학도 많이 발달했지만 옆에서 계속 간호해준 것이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아들과 그녀는 그 후로도 연애를 이어갔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물론 저도 쌍수를 들고 기뻐했어요. 이런 여자 어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평온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운동과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고 노산의 나이임에도 큰 무리 없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예쁜 손자를 안게 되었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손자를 누구보다 잘 돌보며 동시에 가게 일도 부지런히 해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점점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를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그 불편함과 걱정은 참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서 얼마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 역시 마음이 평온해지고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음을 열고 진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아들이 웃으며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참 가슴 따뜻해지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집이었습니다.